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4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다음 주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방역 완화를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델타 변이가 백신을 무력화하거나 또 다른 변이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어린이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백신 접종에 미온적이었던 공화당마저 접종 독려에 나섰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박물관 관람 등 문화생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자 가운데 96%가 백신을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프랑스 정부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례가 포함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84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장병 270명이 대규모로 감염된 청해부대 사례가 반영되면서 해외 유입은 30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지역 발생만 보면 전날보다 200명 가까이 줄어든 1,5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확진자는 987명, 국내 환자의 64.4%로 비중이 줄어서 수도권 4단계 격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뒤늦게 방역을 조인 비수도권에서는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부산 102명, 경남 90명, 비수도권에서만 546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35.6%에 달했습니다. 지자체별로 방역을 강화한 효과는 다음 주 이후 나타날 전망입니다. 다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델타 변이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는 변수로 꼽힙니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오늘부터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감사를 통해서 지난달 말에서 지난 1일까지 군수품 조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지난 2일 첫 감기 증상자가 발생한 이후 수십 명의 유사 증상자가 발생했는데도 8일 후 보고한 부분 등 지휘 명령과 보고 체계의 적절성 여부 등을 가릴 예정입니다. 또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장기 출항 함정에 코로나19 감별을 위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도 청해부대는 감별 능력이 떨어지는 신속 항체 검사 키트만 가져간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4차 대유행은 일상 공간에서 개인 간 전파로 인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의 특징입니다. 델타 변이 때문에 감염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대규모가 큰데요.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방역을 함부로 완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코로나19 3차 유행과 올여름 번지고 있는 4차 대유행은 백화점, 직장, 사우나 등 일상 공간에서 개인 간 접촉에 의한 전파가 특징입니다. 특정 집단과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1, 2차 대유행과 달리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역시 1, 2차 때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3차 대유행 때 1,000명을 돌파했고 4차 유행에 들어선 뒤엔 1,500명을 넘어 1,800명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장 이후 확산 속도가 훨씬 빨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델타는 지금까지 변이 중에 최고로 전파를 잘하는 변이잖아요. 이런 변이가 지금 국내에서 이미 우세종이 됐고 백신은 변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라는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시행했는데도 아직 확산세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며 4단계를 빨리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자영업자들 목소리도 거세지만 현재 방역을 완화했다가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아직 낮은 수준인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델타 변이가 백신의 힘을 떨어뜨린다거나
또 다른 변이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도 만약에 델타보다 더한 거 나오면은 다시 의료 체계에 다시 정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 중에서 중증 환자 나오는 상황 발생해 버리면 이거는 상황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코로나 초기 상황과 비슷해져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 대부분 확진자 폭증에도 방역 조치를 해제한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감기약처럼 보편화하지 않는 이상 적어도 올해까지는 방역 조치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처음 1시간 남짓 접속 지연이 있었지만 이후엔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사전 예약이 재개된 직후엔 대기자 수천 명이 20분 정도 기다려야 했고 중간에 접속이 끊기거나 대기 상태에서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는 튕김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9시 반부터는 기다림 없이 곧바로 예약 화면으로 넘어갈 정도로 접속이 원활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젯밤 8시부터 24일 저녁 6시까지 나흘 동안 접종 신청을 놓친 50대 남녀 200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 예약을 받습니다. 네, 이처럼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되면서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천천히 예약하라는 정부의 당부에도 초반 예약 경쟁이 여전히 치열한 건데요. 대상 인원의 4배 넘게 동시 접속하는 걸 서버 용량이 감당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연결할 수 없습니다. 예상 대기 시간 100시간. 지난 12일 자정부터 4차례에 걸쳐 진행된 50대 대상 백신 접종 예약은 모두 접속 지연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뉴스에 나오는 그대로를 그대로 믿는데 그대로 안 된다고 하면은 4차례가 됐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거죠. 만 55살부터 59살 접종 대상자는 352만 명. 이 가운데 53살, 54살만 154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백신 예약 누리집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 서버는 동시 처리 용량이 3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약 시스템이 접종 대상자 규모보다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천천히 예약해도 된다는 정부의 당부에도 원하는 날짜와 원하는 병원을 선점하기 위해 예약 경쟁이 치열합니다. 가족들 휴대전화와 PC 여러 대를 동원해 예약 대기에 나서거나 수강 신청이나 콘서트 예매에 익숙한 대학생 자녀가 이른바 광클로 부모님 백신을 대신 예약하는 사례가 겹쳐 동시 접속자가 폭증한 겁니다. 티켓팅을 한다든지 그 서버 관련돼서 선착순 신청 시스템에 익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하는 게 실제로 53살, 54살 접종 대상자는 150만 명이었지만 예약 누리집에는 중복 인원을 포함해 한때 동시 접속자가 600만 건에 달했습니다. 저 예약 대기자 수가 기존 저희가 예약을 받으려고 하는 대상자 대비 너무 많은 인원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20대부터 40대까지 1,900만 명에 대한 예약으로 지금보다 배 이상 많이 몰릴 수 있습니다. 일단 서버를 빨리 확충을 해서 더 늘려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20만 명, 40만 명밖에 안 되면 그거를 제가 볼 때는 한 5배 이상 늘려야 되고 예약 서버를 확충하는 등 기술적 해법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치는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소비 회복의 위험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백신 공급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또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하고 내년 성장률은 3%로 예상했습니다. 절기상 대서인 오늘 전국에서 강력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사용이 올여름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최대 전력 발생 시간이 오후 4시에서 5시, 최대 전력은 91.1기가와트로 예상된다고 예보했습니다. 거래소는 최대 전력 사용 시간대 공급 예비력은 7.8기가와트, 공급 예비율은 8.6%로 정상 상태일 것이라며 전력 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치대로 오른다면 어제 올여름 최고치인 88.9기가와트를 다시 갈아치우게 됩니다.
공급 전력의 여유분을 뜻하는 예비력이 8기가와트 아래로 떨어지면 올여름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 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잠잠해졌지만 시중 판매 중인 달걀의 절반가량은 가격 상승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이 지난 5월부터 이달 13일까지 대형마트 4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4곳에서 총 81개 달걀 제품 가격을 조사해봤더니 38개 제품은 조사 시작 초기보다 최대 20%까지 올랐습니다. 14개 제품은 가격 상승폭이 10%를 넘었고 32개 제품은 가격이 동일했습니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하 농업관측본부는 달걀 가격이 지난달 말쯤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유통 현장에선 가격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 21일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지금까지 124개국에서 보고됐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 주 전보다 13개국 증가한 겁니다. WHO는 주간 역학 업데이트 자료에서 많은 증거가 델타 변이의 높아진 전염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지배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WHO는 델타 변이의 높은 전염성의 정확한 구조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WHO는 또 지난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 세계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340만 명 보고됐으며 이는 전주보다 12%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어린이 환자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신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내세워 미온적이었던 공화당 지도부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면서 접종 속도가 올라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지난주 어린이 감염자가 2만 3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과 비교해 거의 2배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델타 변이 감염이 확산하면서 어린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입니다. 새 학년도가 시작되는 개학을 몇 주 앞두고 있어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소아과 학회는 지침을 통해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학교에서 누구나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습니다. 백신을 맞을 수 없는 12세 이하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렇듯 감염 확산이 심상치 않자 백신 접종에 사실상 부정적이던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태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미치 메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백신 음모론을 배척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접종하라고 말했습니다. These shots need to get in everybody's arm as rapidly as possible, or we're going to be back in a situation in the fall that we don't yearn for, that we went through last year. 그동안 항체 보호를 주장하며 접종을 거부했던 공화당 하원 2인자인 스티브 스칼리스 원내 총무도 지난 주말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허위 정보가 백신 접종을 막고 있다는 바이든 정부의 주장과 노력에 맞섰던 공화당이 당내에 퍼져 있는 음모론에서 벗어나려는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으면 영화관이나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0명 선을 넘자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입니다. 입구에서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QR코드에 보건증명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보건증명서에는 백신 접종 사실과 48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감염 후 항체가 형성됐다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관광객들은 현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If I get tested now, I can go, but I can get corona in this queue right here. So I will have corona for the next 72 hours, but a negative test.
이제 파리에서는 영화관이나 박물관 등 50명 이상 모이는 문화시설에 들어가려면 보건 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일 확진 판정된 18,000여 명 가운데 96%가 백신을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자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Nous devons réagir. Et en même temps, la clé, on la connaît, c'est pas tout à fait nouveau, mais la contagiosité de ce variant Delta nous oblige encore plus, il faut vacciner. 프랑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전체 인구의 4분의 3인 5천만 명에게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히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전체 56%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으며 46%는 2차 접종까지 완전히 끝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신규 환자 발생이 1,400명대로 급증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자 이스라엘이 그린패스 제도를 재가동하는 등 추가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린패스는 백신 2회 접종자, 감염 후 회복자, PCR 검사 음성 확인자에게만 발급하는 일종의 면역 증명서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린패스 제도를 일단 100명 이상이 모이는 실내 행사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강화해서 행사 참석 인원의 제한은 두지 않지만 참석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어기면 참석자의 경우 우리 돈 35만 원, 주최 측에는 약 350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두고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긴급 사태를 발효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효과가 미흡한 가운데 올림픽을 계기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30분 현재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40여 명으로 5월 22일 5,037명을 기록한 뒤 최근 60일 사이 최고치였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85만 3천여 명이 됐고 사망자는 20명 증가해 15,115명이 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도쿄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서 일본 방문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현지 시간 21일 오전 미국 사절단을 이끌고 일본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여사가 단독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여사는 일본 시간으로 22일 오후 일본에 도착한 뒤 48시간가량 머물 예정입니다. 22일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부부와 만찬을 하고 23일에는 스가 총리의 부인 스가 마리코 여사와 회동, 미국 올림픽 대표팀과 화상 만남, 나루히토 일왕과 면담 일정을 소화하고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뒤 24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물백신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에 이어서 시노팜 백신도 델타 변이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스리자의 와르데나 프라 대학과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의 연구 결과 시노팜 백신 접종자의 델타 변이에 대한 항체 수치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수치보다 1.38배 낮았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처음 보고된 베타 변이에도 효과가 거의 없었고 백신 접종에 의한 항체와 감염자의 자연 항체 비교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서 시노팜 백신에 맞아도 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연 감염과 별 차이가 없는 항체 반응이 나타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서부에서 대형 산불이 끊임없이 확산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한 연기가 대륙을 횡단해서 동부 뉴욕에까지 도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불이 난 미국 오리건주에서는 화재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날씨까지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미국 서부 오리건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계속 세력을 키우며 이 지역에서만 서울의 3배에 달하는 면적을 불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s mid-July and already nearly 450,000 acres have burned across the state. We currently have 9 large fires burning in Oregon, including the country's largest with the Bootleg Fire.
지난 6일 시작돼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산불인 오리건주의 부트레그 화재는 이 지역 날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커스 커프만 주 산림부 대변인은 불이 너무 커서 극심한 열과 에너지를 발생시켜 날씨를 바꾸고 있다며 보통은 날씨로 화재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지만 이 경우 화재로 날씨를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뜨거운 산불이 바람의 방향을 순식간에 바꾸는가 하면 대기를 교란하고 번개를 일으키는 화재 구름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불이 더 빠르게 멀리 번지거나 새로운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소방관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화염 토네이도가 나타날 우려도 높습니다. 뜨거운 공기와 주변 물체까지 한꺼번에 소용돌이치는 화염 토네이도는 산불 확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미국 서부 13개 주에서 83건의 대형 화재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연기가 대륙을 횡단해 동부까지 날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 뉴욕 사무소는 맑은 날씨에도 짙은 연기로 일출을 볼 수 없었다고 밝혔고 뉴욕과 펜실베니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연기가 지상까지 내려오며 공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We're seeing lots of fires producing a tremendous amount of smoke. And then therefore, by the time that smoke gets to the eastern portion of the country where it's usually thinned out.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산불이 300곳으로 확산하면서 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 주에서만 지금까지 서울 면적의 5배에 달하는 3,000제곱킬로미터가 소실됐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북한에서도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예보돼 고온 중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조선중앙TV는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신계와 중강을 비롯한 황해북도, 자강도 여러 지역에서 37도에서 38도의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고 개성의 낮 최고 기온은 36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북한은 지난 12일에서 14일, 17일에서 18일에 이어서 20일과 21일에도 고온주의 경보를 내렸고 오늘 대설을 맞아 중급경보로 격상했습니다. 방송은 심장발작, 뇌졸중이 일어나거나 일사병과 열사병, 피부병을 비롯해 심한 더위로 인한 여러 질병들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로 유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현지 시각 21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후원한 온라인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IMF는 지난 1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5.5%로 잡았다가 4월에는 0.5%포인트 상향한 6%로 조정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다만 4월과 7월 전망치 모두 6%라고 하더라도 일부 국가는 더 빨리 성장하지만 일부 국가는 더 느리게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됐다며 구성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차이는 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와 효능, 가용한 재정적 여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발표하면서 가상화폐 급락을 촉발했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현지 시간 21일 비트코인 결제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가상화폐 컨퍼런스인 비워드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것에 재개하게 될 것이라며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세 종류의 가상화폐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 가장 덥다는 대서답게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외선도 굉장히 강하겠죠. 이런 날 햇빛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외출 시 선크림 꼭 사용하시고 외출 후 뜨거워진 피부엔 알로에 젤을 발라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